자,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함수의 우극한과 좌극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배우기 전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떠든 내용 2분 안에 정리가 될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함수 fx에 대한 극한값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극한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했다고. 극한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수렴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수렴 여부를 어떻게 판단했냐면 극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리미트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고요. x가 어떻게 되냐면 다가가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극한값이 다가가는 것이 몇 가지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걸로 정리를 했는데, 수렴한다 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경우에 해당되었냐면, 그렇지, 극한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수렴하냐면 한 가지 값으로 수렴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예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함수 fx의 극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말 놓을게. 너희들도 편하게 말 놓고 댓글도 편하게 달 수 있기를 바래. 말 놔도 되겠지? 죄송합니다. 어쨌든 편하게 이야기를 끌고 가도록 할게요. 그럼 x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총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 봤냐면 a라고 하는 값으로 가는 거하고 양의 무한대하고 음의 무한대로 가는 것으로 나눠봤다고. 또 a라고 하는 것은 0이 아닌 거하고 0인 경우로 나눠봤다고 해. 그렇다면 x가 어디로, a가 아니면서 일정한 값으로 다가가는 것은 총 몇 가지 경우가 있냐면, 그렇지, 4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봐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명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다면 극한값이라고 하는 것은 총 몇 가지 경우가 있냐면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어떻게 될 때? 수렴하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가 있고, 이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렴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겠지. 그럼 나머지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느냐? 그렇지, 너희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으로 몇 가지가 있어? 2가지가 있다고. 어떻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하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2가지가 있어요.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잠시 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의 전부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번 시간 1시간 내내 떠들었던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된다고. 함수 fx라고 하는 게 있어. 그렇지. 함수 fx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fx가 ax 값이 어디로 일정한 값으로 다가갈 때 어디로 다가가느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x라고 하는 것이 다가갈 수 있는 게 총 몇 가지 경우가 되냐면 3분에서 4가지. fx가 다가갈 수 있는 게 몇 가지냐면 3분에서 3가지. 그 중에서 어떻게 되는 것? 일정한 값 L로 접근할 때, L로 다가갈 때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함수 fx의 x는 a에서의 무슨 값? 극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자, 극한 값을 계산할 때 핵심 뭐야? 핵심 포인트. 핵심 덮어놓고 계산하지 말고요. 극한을 계산할 때 무엇을 가지고 추측해봐라. 그렇지, 그래프를 그려서 함수를 추측해봐라. 반드시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초적인 단계에서 이 연습이 충분히 돼야지 응용되는 단계에서 막 계산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막 계산할 때 기초가 부족하면은요, 어려운 문제를 풀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고 다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오늘 배울 핵심 내용은 함수의 우극한과 좌극한에 대한 이야기야. 이게 뭔 소리야? 우극한이 뭐고요? 좌극한이 뭘까요? 그래, 우극한이라고 하는 건 우측, 오른쪽의 극한이고, 좌극한은 뭐예요? 좌측의 극한이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함수라고 하는 것은 우측과 좌측으로 이야기하지 않죠. 그럼 우측과 좌측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x의 접근 방향, 이렇게 되겠네. x의 접근 방향,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값 a가 있어서 a를 x라고 하는 것이 접근한다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가 있을까?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런데 수직선상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과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 2가지가 있겠네요. 그래서 a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갖다가 좌극한,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갖다가 우극한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나눠서 구분하면 x가 a가 아니면서 왼쪽에서 a에 한없이 다가갈 때가 있고요. x가 a가 아니면서 오른쪽에서 a보다 큰 쪽에서 a로 다가가는 두 가지가 경우가 있겠지. 이걸 각각 뭐라고 하냐면 자극한, 우극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x의 값이 a보다 큰 쪽에서 a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것을 기호로 a의 플러스 무슨 극한이라고 한다고요? 그렇지, 우극한이라고 한다고요. 우극한 아니야. x가 오른쪽에서 접근합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또 어떻게 접근할 수가 있냐면 a보다 작은 쪽에서 a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갖다가 a-로 표현한다고. 이때 생기는 극한값이 각각 존재하겠지. 그것을 뭐라 그래? 그렇지, 자극한값, 우극한값이라고 표현하게 되는가. 극한값이 뭐 한다면? 존재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설명이 조금 빨랐나요? 자,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그림이 여기다가 그림 뻘짓했어. 뻘짓했네. 그림 옆에다가 책에서 뽑아 온 거 가지고 놓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돼.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지, A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무슨 선상에서, 수직선상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고, A보다 어떻게 돼서 큰 쪽에서 A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고. 뭐가 아니면서? A가 아니면서. 작은 쪽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A의 마이너스로 표현하고요. 큰 쪽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A의 플러스로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호에 대한 인지 잘했죠? 자, 어떻게 접근하는지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꼭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럴 때 x의 방향을 제시했고요. 그럴 때 이랬어. 그러면 a보다 크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렇지, 뭐라고 쓴다고요? a의 플러스 이렇게 쓴다고요. 그럴 때 fx가 일정한 값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면 우리는 뭐 한다 그랬죠? 그렇죠? 수렴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수렴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수렴하는가? 그렇지, m으로 수렴한다고. 그때 우리는 이걸 뭐라 하냐면, 그렇지, 막말로 우극한이라고 합니다. 수렴하니까 극한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야. 그래서 x가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함수 f의 무슨 값? 극한값을 우극한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자, 어떠한 것이 함수라면 우극한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자, 참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극한 항상 존재할까요? 항상 존재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 정리해 봅시다.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다가가? a로 다가가는 방식이 뭐라고? 두 가지가 있다고. 큰 쪽에서 다가가요. 일정한 값 m으로 다가갈 때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이걸 갖다 무슨 극한이라고 한다고 그렇지? 우극한이라고 한다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여기서 참고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자, x만 a로 다가가는 방식이 있을까? 여기 그림 자 봅시다. 여기서 그림을 살펴보면 x만 a로 다가가고 있어요. 이렇게 다가간다고. 그림을 살펴보면 그림을 따라서 이렇게 다가갈 것이고, 함수값은요 m으로 이렇게 다가간다고. 방향이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그림에서 극한값은 m이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한 방향으로 다가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거야.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요 그림상에서는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조금 더 명확하게 극한을 표시할 수가 있겠죠. 자,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거는 내기호야. 내기호. 사람 이름 같아. 내기호. 그냥 내가 임의로 정한 기호입니다. 너희들은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렇게 쓰면 문제상에서 잘 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계속 마찬가지로 진행하도록 할게. 그럼 우극한이 있다면, 그래, 우측이 있다면 좌측이 있겠지.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뭐 요즘 세상이야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좌측이 있으면 우측이 있고, 없는 게 있으면 있는 게 있고, 있는 게 있으면 없는 게 있고, 뭐 겁나 많지. 하여튼 겁나 많습니다. 뭐 참고하시고. 자, 우측이 있으면 좌측이 있다. 그렇다면 뭐 이번에
자극한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건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 x가 어디에서 a보다 뭐 하면서 작으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있어요. 그 f의 값이 일정한 값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자극한이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일정한 값으로 다가갑니다. 가까워지면 뭐 한다고요? 그렇지. 극한 값이 존재한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지. 가까워지는 값이 있을 때야. 그럼 가까워지는 값이 없을 때도 있잖아. 그때 뭐 한다고? 극한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고. 뭐 한다고? 발산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야. 그때 fx를 뭐라고 하냐면 자극한이라고 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야. 이걸 기호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x가 a로 다가가요. 어떻게 다가간다고? 작은 쪽에서. 그 fx는 뭐야? 그렇지. l로 수렴합니다.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 극한이라고만 하지 않고요. 기호를 표현해가서 무슨 극한? 그렇지. 좌극한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인지가 됐어요? 그렇다면 리미트 x,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는 극한을 갖다가 찾아봐라.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될까? 두 가지 극한을 찾아봐야만 할 것 같아요. 우극한과 좌극한을 각각 찾는 연습을 해야만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림을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마찬가지로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x가 a가 있어. x가 a로 다가가. 이렇게 되는 걸 뭐라고 한다고? a의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한다고. 기호로 무슨 극한? 좌극한. 함수를 보면 이렇게 되고요. 가까이 극한값은 그림상에서 어디로 다가가냐면 함수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다가가죠. L로 다가가는데 어느 쪽에 다가가요? 작은 쪽에서 다가간다. 작은 쪽에서 다가간다고. 이건 무슨 극한이야? 좌극한인가요? 우극한인가요? 아래극한인가요? 위극한인가요? 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아래극한, 아극한. 자, 이거는 내 표현이야, 내 표현. 위극한, 아래극한은 아극한. 그렇다고. 외우지 마세요. 이거 어디 가서 떠들었다가 욕만 바가지로 먹습니다. 너희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야. 자, 생각을 해봐. 이거 좀 너무 이상하지 않니? A를 다가가는 것을 두 가지 경우로 말아봤다면 마찬가지로 극한값을 다가가는 관점도 큰 쪽에서 다가가느냐 작은 쪽에서 다가가느냐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할 수 있어야죠.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극한을 갖다가 조금 더 명확하게 접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데 어려워서 이 부분을 잘 다루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알 거라고 착각하고 막 안 다루고요. 문제상에서 겁나네요. 나쁜 새끼들이지. 난가? 자, 조심하세요. 문제 낸다면 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헛소리였고요. 헛소리 지워버려요. 커트. 자, 참고로 내 수업은 그냥 막 하기 때문에 별도의 편집을 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심한 욕설이나 이런 게 들어가도 어저께 15금이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15금이 아니야. 고등학교 1, 2학년이면 16금, 17금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밑에 친구들은 듣지 마세요. 그냥 원컷으로 쭉 갑니다. 편집도 안 해. 그냥 막 올리니까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그냥 모르는 척 해줬으면 고맙겠어. 갑니다. 자, 확인 1번 살펴보도록 하죠. 요 따위가 있네요. 요 따위가 있어요. 자, 그림. 뭐가 있어요? 함수가 있어. 무슨 함수? 개떡 같은 함수네. 이게 뭘까요? 뭐가 있어? 그렇지. 절대값이 있어요. 함수에 뭐가 있어요? 절대값이 있어요. 그럼 너희들은 절대값을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 절대값을 없애야 된다. 절대값을 없애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고등학교 수준에서 뭐 대학교 수준도 마찬가지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제곱하는 거. 두 번째 뭐야? 범위를 쪼개요. 자, 그렇다면 자, 요거는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지. 범위를 쪼갠 겁니다. 뭘로 범위를 쪼갰을까요? 라고 하는 거야. 조심해야 되는 건 뭐야? x가 2보다 크다는 거지. 그럼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은 뭐가 될까요? x가 2보다 크니까 얘는 뭐야? 그렇지. 양수 이렇게 되네요. 절대값 기호가 100개졌다. 이 부분을 겁나게 조심해야만 합니다. 겁나게 조심하세요. 잘 베껴야 돼. 이거 확인 문제 다 교과서 문제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야 돼?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뭐 할 수 있는 거? 절대값을 우극한을 이용해서 없앨 수 있어야만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그만 기호이기 때문에 잘 판단 쓰지 않아. 딱 뭐 하면 돼? 약분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약분할 수가 있어요. x가 뭐가 아니면서 2가 아니면서 2로 다가가는 값이기 때문에 이게 뭐가 아니야? x-2가 0이 아니라고. 그냥 뭐 0이 아닌 두 놈이 있으니까 뭐해? 약분됩니다. 그럼 그렇게 되겠죠. 그럼 x 더하기 2에 극한 x 더하기 2에 그림을 그려보면 요 놈이네. 요 놈 찾았어요. x가 어디로 다가간다고? 2보다 큰 쪽에서 찾았지? 2보다 큰 쪽에서 2로 다가가고 있어요. 그래프를 따라서 극한값은요 존재하나요? 존재하네요. 어디로 다가가고 있니? 그렇지. 4보다 큰 쪽에서 4로 다가갔습니다. 4.
위극한 4 이렇게 되네요. 위극한 악극한 됐지? 아유 헛소리. 자, 어디서 야 너는 말도 안 되는 개념을 갖다가 5개념을 심어주고 그래 그러면 야 그럼 너희들은 다른 데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너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니? 삐딱하다 문제 못 푼다고 애들한테 저 짜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공부 좀 해. 적어도 내가 너희들만큼은 공부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자부합니다. 노력도 너희들만큼 했다고 자부합니다. 어쨌든 이거 헛소리였어요. 갑자기 심각해졌네. 자, 이 수업을 심각하게 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5개념 설정은 5개념이 아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나의 노력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가요. 뭔 소리일까요? 절대값 기호가 한 방향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x가 뭐야? 2보다 작은 쪽에서 가니까 절대값은 뭐가 돼요?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은 음수야. 음수니까 얘를 양수로 만들고 싶어. 무슨 짓을 해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를 붙이면 기호가 서로 바뀌게 되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교과서에서는요, 어떠한 기호를 쉽게 바꾸지 않아. 얘가 뭐라서 음수니까 얘를 갖다 뭘로 만들고 싶다? 양수로 만들고 싶다. 무슨 짓을 해? 그렇지. 마이너스 기호를 딱 붙여놓는 거야. 그러면 요게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양수. 이렇게 되는 거야. 좀 어려운가요?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 뺐다라고 생각하면 좀 속이 편할라나? 자, 그럼 뭐가 가능? 약분 가능합니다. 약분 가능해요. 그럼 뭐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거네. 자, 그림을 그리면 요 그림이 됩니다. 자, 요 그림은 마찬가지로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극한은 확대에 대한 개념이야. 살펴보니까 2가 작은 쪽에서 다가가요. 함수값을 따라 이렇게 다가가시고요. 자, 이놈을 기준으로 함수값 이렇게 다가가네요. 다시 말해서 극한값은 뭐야? 마이너스 4로 존재하고요. 어디에서? 그렇지. 큰 쪽에서 4로 다가갑니다. 그림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게 돼요. 중요해요.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림을 살펴보니까 여기도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큰 쪽에서 4로 다가가고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4를 큰 쪽에서 다가가고 있어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이 부분이 너희들이 나중에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풀 때 매우 중요한 힌트가 되기도 합니다. 극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너무 신나게 떠들어서 흥분해서 떠들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너희들이 공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가 그렇지? 함수의 우극한과 함수의 우극한과 자극한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극한과 자극한은 무엇이야? 함수가 A로 다가간, X가 A로 다가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면 자극한, 큰 쪽에서 다가가면 우극한. 그렇다면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그걸 갖다 뭐라고 한다고? 그렇지. 함수의 좌극한값, 함수의 우극한값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좌우 극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봤어요. 자,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난 참 신기한 게, 이거 교과서 문제거든요. 교과서 문제 확인 2번. 교과서 문제인데, 좌극한, 우극한 설명하는데 겁나 어렵게 이런 함수를, 만약에 이 함수를 모르는 친구가 있다면 이게 뭐야? 여기에 매몰돼가지고요. 문제를 못 푸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랄게. 어쨌든 그래프를 그려서 극한값을 살펴봐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꼭 이렇게 복잡한 식으로 우극한과 자극한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 조금 쉽게 해. 쉽게. 수능 문제도 좀 쉽게 내고 그럼 뭐 덧나나? 자, 인기 끌려고 한 헛소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것도 헛소리. 안 눌러도 돼. 싫어요. 막 눌러. 자, 요 그림 있네요. 자, 요 그림 보면은요. 자, 어쨌든 이 식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다항식의 꼴로 표현해야만 합니다. 분모에 뭐가 있어요? 루트식이 있네요. 꼭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학생들 나름의 약분을 해서 해도 됩니다. 약분을 해도 돼. 다시, 뭔 소리냐면 루트 x가 있어. x-1은 뭐냐 했더니 루트 x의 제곱이라서 빡빡 약분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와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크게 무리는 없는데 그래도 하나하나 단계별로 하기 위해서는 교과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설명의 내막은 꼭 여러분들 연습할 때 공부하면 너희들의 수학 실력은 어느 순간에 느닷없이 팍팍팍팍 올라갈 거예요. 교과서를 무시하지 마세요. 참고로 여기에 내가 쓰고 있는 교재의 거의 90%는요 교과서 내용을 발췌한 겁니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다고. 이거 뭐 한 거죠? 그렇죠?
분모에 뭐가 있어요? 무리식이 있잖아. 분모를 뭐 한 거야? 유리화한 거지. 무슨 짓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루트 x-1을 갖다가 곱해가지고 약분을 시켰어요. 약분이 된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을 때 뭐가 가능한 거야? 유리화가 가능한 거야. 덮어놓고 계산했다가 덮어놓고 유리화 안 돼서 약분이 안 되면요, 낭패. 이렇게 됩니다. 자, 루트 x-1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라고 하는 거지. 기본형이 뭐지? 루트 x. 여기다 뭐 대입한 거예요? x-x축 얼마만큼?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되네요. 따라서 대충 그리고 1만큼 평행이동. 이렇게 되겠네. 그림 그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x축, y축, x축, y축, 0. 자, 요 그림에서 어떻게 돼? 요렇게 되겠죠. 그림 막 그렸어. 적당히 인지하시고. 그 1 플러스로 간대요. 자, 1 플러스 x걸 1 플러스 무슨 극한? 우극한. 1 마이너스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지. 1 마이너스에서는요, x가 갈 수가 없어요. 왜?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극한, 좌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가 정의역에서 정의된 부분에서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극한값은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가네, 요렇게 보이니, 요렇게 함수값 이렇게 되네, 이렇게 0으로 가고 있네. 0에서 큰 쪽에서 0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꼭 인지하시고, 자, 요렇게 우극한을 갖다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할 수 있겠지. 잘 쫓아오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제가 없네. 자, 극한값의 존재부터 하고 나서 예제가 등장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제까지요, 뭐 할 필요가 있어요? 꼭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극한값이 존재한대요. 여기 빠진 거 있죠? 그렇지.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해요. 어떤 함수의 극한값? 너희들은 무슨 평면 배워? 그렇지. 2차 평면. 평면 좌표에서만 한다고. 곡면 3차원에선 하지 않아요. 요건 하지 마.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처음에 배웠잖아. 뭐 할 때? 수렴할 때. 극한값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개 존재해야지 수렴한다 그랬어. 그렇죠. 극한값이잖아. 함수값 몇 개 존재해? 한 개. 극한값 몇 개 존재해? 한 개 존재합니다. 한 개. 자, 극한값이 한 개 존재하는데 x가 a로 다가가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그렇지, 두 가지가 있다고. 근데 극한값은 몇 개 존재해야 돼? 한 개 존재해야 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x가 a로 다가가는 방법은 우극한과 좌극한이 있어요. 몇 개 존재해? 두 개. 극한값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함수의 극한값이니까 몇 개 존재해야 돼? 한 개 존재해야 돼. 그렇다면 말이 돼?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되면은 한 개 존재할까요? 그렇지. 이 두 개의 극한값이 어떻게 될 때? 같을 때. 어떻게 될 때? 같을 때. 좌극한이 있고요, 우극한이 있어요. 각각의 극한은 몇 개로 볼 수가 있냐면 두 개로 볼 수 있잖아. 그럼 극한값은 몇 개 존재하는 거야? 두 개 존재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x가 a로 다가가는, a가 아니면서 a로 다가가는 극한값이 L로 뭐 할 때? 존재할 때잖아. L로 존재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한 개 존재한다는 뜻이잖아. 그렇다면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서로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지. 같을 때 우리는 뭐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됐네요. 이게 뭐야? 수학적 상식입니다. 수학적 상식이라고.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수학적 상식이에요. 근데 참고로 수학적 상식 갖고 우리나라 수능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없어요. 겁나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래야지 수능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2점짜리, 3점짜리 말고 4점짜리. 겁나 열심히 해야 돼. 너희들은 수학 공부를 얼마만큼 했니? 겁나 많이 했어. 그냥 맹목적으로 문제를 풀고 있지. 그래야 돼요. 대학 가려면. 방법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 자, 대학 가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는 공부를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담에 농담. 자, 헛소리였고요. 갑니다. 자, x가 a에서 자,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감이 안 온 친구, 너무 빠르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은 감점이 익힐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읽어보도록 할게. x는 a에서의 함수 fx는 무슨 극한이 모두 존재합니다.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좌극한, 우극한이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존재한다는 소리는 L도 되고
L도 되고 좌극한이 L도 되고 우극한이 M도 된다는 거야.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틀렸네. 어쨌든 L, M 이렇게 존재해야 돼. 존재하고 그 값이 모두 L이면 이게 뭐예요? 그렇지. 같으면이라. 같으면 수학적으로 같으면 요렇게 표현합니다 라고 하는 거야. 요렇게 표현합니다 라고 하는 거지. 자, 요렇게 표현할 때 우리는 뭐 한다고 한다고요? 그렇지. 극한 값이 존재한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말이 어렵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항상 인지를 하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함수의 극한의 정의에 의하면 x는 a에서 함수 fx의 극한값이 l이면 xa에서의 우극한과 좌극한이 모두 존재하고 그 값이 모두 l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우극한과 좌극한이 모두 존재 몇 개야? 2개. 근데 그 값이 모두 같다 이런 뜻이 되겠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걸 다시 한번 쪼개면 이렇게 되는 거야. 식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무슨 소리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x가 a로 다가갈 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x가 a로 다가갈 때 뭐까지가 있다고? 그렇지. 오른쪽에 다가가는 거하고 왼쪽에서 다가가는 거하고 그 값이 k가 될 수도 있고 m도 될 수가 있다고. 이 두 개의 값이 일치해요. 뭘로? l로. 같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할 때 그것을 어떻게 쓸 수 있다고? L이라고 하는 한 개의 문자로 쓸 수가 있다고요. 그럼 너희들한테 함수 f는 fx에 대해서 x는 a에서의 극한값을 구하여라 그랬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좌극한 구하시고 우극한 구하시고 두 값이 같음을 확인해야지 함수값을 갖다가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너무 흥분해서 오랜만에 수업해서 너무 흥분해서 떠들고 있는데 조금은 천천히 이야기해도 깼지. 목이 갑자기 슬슬 아파요. 자, 관련된 문제를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세 개의 함수가 있어. 복잡해. 어쨌든 각각의 함수는요 고등학교 수준에서 반드시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정리해봤더니 뭐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1이네요. 됐지? 이렇게 그러면 x 플러스 2장 조건이 있어. x는 뭐가 아니에요? 0이 아니라고요. 그림 그렸더니 요 따위 꼴이 나와요. 다 확인해 보세요. 너희들은 처음 있잖아. 다 확인해. 눈으로 보고 이렇게 된다. 안 돼. 딱 보고 그림 보고 식 세우고 그림 그려보고 식 세우고 그림 그려보고. 오케이? 자, x분의 1은 유리함수네요. 그림 이렇게 됩니다. 자, 요 놈은요 어떻게 될까요? x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x분의 x 이렇게 될 것이 이렇게 돼. x가 0보다 작을 때 어떻게 x분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지. 뭐가 돼요? 마이너스. 못 빼먹었네. x가 0일 때는요 몰라요. 정의되지 않아.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따라서 세 개의 함수를 갖다가 찾아낼 수가 있었네. 자, 각각에 대해서 x의 0에서의 우극한과 좌극한을 살펴보자 그랬습니다. 살펴봅시다. 자, 이놈은 우극한 1로 가네요. 1 플러스에서 1로 갑니다. 찾아낼 수가 있겠지.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확대하도록 할게.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작은 쪽에 다가갔니? 다가갔어. 이렇게 다가가 1 마이너스. 그렇죠. 1에서 작은 쪽에서 다가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이야. 두 번째 그림 살펴보니까요 0에서 이렇게 다가가 그림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돼? 무한대 정확하게 플러스 무한대 기호 생략 가능하다 그랬지. 자, 마이너스면 다가가요. 어떻게 이렇게 다가가?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되니까 이거 무한대,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네. 극한 존재하네. 이렇게 했다가 지나가는 셈한테 쯔쯔쯔 이런 이상한 소리를 들을 겁니다. 쯔쯔쯔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설명을 해야지. 야, 한쪽은 양의 방향으로 커지고 한쪽은 음의 방향으로 커지는데 두 개가 같을 수가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절대 플러스 무한대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는요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같다라고 하는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봅시다. 자, 무한대가 있어. 이 무한대하고 두 놈이 같아. 더하면은 2 무한대일까요? 그렇지. 말이 안 되잖아. 뭐야, 그냥 무한대지. 그렇지. 무한대는요 숫자야, 숫자가 아니야. 숫자가 아니라고. 숫자가 아닌 놈을 더할 수 있을까 없을까? 더할 수 없어요. 안타깝지만 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쓴다고요? 두 놈을 더한다 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림입니다. 0에서 오른쪽 우극한 구하면은요 이렇게 돼요. 뭐예요? 1, 제로네. 1, 제로.
다가가지 않는데 극한이니? 그렇지.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가가지 않잖아. 다가가지 않지만 항상 일정한 값을 유지해요. 함수값하고 같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뭐가 된다고? 그렇지. 극한 값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 자, 작은 쪽에서 다가가. 작은 쪽에서 다가가고 있네요. 이렇게 작은 다가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뭐야? 여기서 이렇게 있어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제로.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함수의 형태는 세 가지 형태가 있겠네. 상수함수의 형태, 그렇죠. 큰 쪽에 다가가는 증가함수의 형태, 감수함수의 형태. 작은 쪽에 다가가는 경우, 큰 쪽에 다가가는 경우, 상수함수의 일정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의 극한값이 존재할 수가, 극한의 상태가 존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자세하게 그림 1, 그림 2, 그림 3 순서대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반드시 그림 보고 체크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포인트 하나. 포인트, POINT. 맞나 모르겠네. 자, 모르면, 내가 많이 틀렸다. 알려주세요. 자, 맞을걸? 자, 포인트.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좌극한, 우극한을 갖다 너희들이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 지금 어떻게 배웠지? 그렇죠. 그림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지. 그렇다면 수능에서는요 몇 번째 문제? 그렇지 13번 문제인가? 13번 문제 혹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8번 혹은 9번 문제에서 극한값 3점짜리가 나온다면요 무엇으로 나올까요? 그림으로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너희들은 좌극한 우극한에 관련해서요 무엇으로 배웠냐면 그렇지 함수의 그래프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프를 보고 잘 판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림을 통해서 좌극한이 무엇이고 우극한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정리하면 좀 추가적으로 정리한 것을 정리해 놨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함수는 x의 값에서 우극한, 좌극한을 다룰 때 주의해야 된다. 어떤 함수? 분수함수. 구간이 나누어져 정의된 함수. 구간이 나누어져 띡 해가지고 여기다 0 놓고 띡띡 이렇게 정의된 함수. 이런 함수고요. 분수함수. 이렇게 띡띡 이런 함수고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 절대값 기호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함수의 표현이 바뀌는 경우가 왕왕 생겨요. 자, 네 번째 가우스 기호가 붙어있는 함수인데 가우스는 최근에 교육과정에서는 생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우스 기호거든요. 이걸 써놓고 자 이것을 갖다 이렇게 정의하자 라고 해놓으면요 그렇지 이제부터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참고로 수능에서 수능 얘기 자꾸 해서 미안한데 뭐 어쨌든 수능에서 대부분의 21번 20번 문제에서 극한에 대한 문제는요 대부분 가우스 함수가 대부분이다. 정수함수 말하면 정수함수 구간 쪽에서 정수함수 그리고 지를 난리치는 문제들이 있어요. 왜 그런 문제를 갖다 수능에서 내가지고 너희들을 괴롭히는지 알 수 없지만 편가르기 아니고 순위 정하기 어쩔 수 없어. 순위 정하기 대한민국에서 순위를 정해야지. 대학을 갖다가 대학도 순위가 있는데 너희들도 순위가 있어야지. 대학을 갖다가 순서대로 갈 수 있는 거 알겠니? 참 아이러니하죠. 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한 소리 이거 편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에이 뭐 17금 이야 충분히 이성적으로 판단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요 부분 농담에 농담. 야 농담을 갖다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내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입 닫고 살아야지 뭐. 자, 확인 1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한이 있어요. 조사하세요. 어이, 거지같이 절대값이 있네요. 제일 처음에 뭘 하라? 절대값을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판단 근거가 x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 없을까? 반드시 이런 기호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기호 말고 어떤 기호가 있다? 그렇지. 두 가지 기호밖에 없습니다. 큰 쪽에서 가는 경우하고 작은 쪽에서 가는 경우하고. 그럼 큰 쪽에서 가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절대값 x는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니까 절대값 x는 뭐가 돼요? 양수네 양수. 그럼 절대값 x는 뭐가 돼요? x가 되겠죠? x가 작은 쪽에 다가가요. x는 뭘까요? 음수네 음수. 뭘 붙인다고요?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야.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야지 x가 뭐가 돼? 양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얘는 뭐가 될까요? 1 이렇게 되겠네. 자, 그림 그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고요. 자, 여기는 뭐가 돼? 1. 여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겠네. 1,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은 극한값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어디에서? 0에서에. 이렇게 갑니다. 야,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극한값은 뭐가 돼? 우극한은 1이 될 것이고 좌극한은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좌극한은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됨을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뭘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너무 빠른가?
자, 빠르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교과서를 들고 와서 질문하면 조금 더 상세하게 가르쳐 알려주도록 할게. 어딨냐고요? 잘 찾아봐요. 어딘가에 있겠지. 어딘가에 있으니까 너희들한테 떠드는 게 아니겠니? 확인 2번입니다. 확인 마찬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이 어려운가? 첫 번째 그림이 어려운가? 둘 다 어렵다고요? 두 개 다 설명해 주도록 하죠. 절대값이 있네요. 0. 자, x가 0. 이런 기호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귀찮아서 이렇게 쓴 것뿐이야. 어떻게 하라고? 쪼개라고요. 0 플러스 0 마이너스. 쪼개야만 합니다. 기호 없어요. 반드시 쪼개야 돼. 귀찮아서 이렇게 쓴 거야. 너희들 입장에서는 쪼개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x축이 있고요. 자, y축이 있습니다. 자, 0 플러스는 절대값 x가 뭐가 될까요? 그렇지, x. 따라서 함수는 어떻게 돼? x제곱 x가 뭐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이렇게 되겠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요. x가 0 마이너스야. 작은 x가 0보다 작아요. 절대값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x. x가 뭐 작아요. 마이너스 x. 뭐가 될까요? 그림은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x제곱은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일부분 쭉 이렇게 되겠네요. x제곱은 자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일부분 쭉 이렇게 되겠네요. 0에서는요. 정의된다. 정의되지 않는다. 정의되네요. 0 집어넣어봐. 0 되잖아. 따라서 색박 칠해져 있네요. 자, 위에 극한을 계산하래요. 극한 계산하니까 이렇게 될 거야. 0 큰 쪽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요. 계산은 마무리는 너희들이 하세요. 0 작은 쪽 좌극한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따라서 0에서 큰 쪽에 극한이 있고요. 무슨 극한? 우극한값. 0에서 작은 쪽에 극한이 있네요. 무슨 극한? 좌극한값. 두 개의 값이 같나요? 같니? 같아요. 자, 무엇이 지워진다면 같는, 자, 이것이 지워진다면 뭘로 같아요? 0으로 같지요. 따라서 극한값 존재하니? 존재한다고요. 쉽니 어렵니? 자, 슬슬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기호를 축약했기 때문에 원래의 의미를 쫓아가서 문제를 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원래의 문제를 쫓아간다는 소리는 기호에 축약된 것을 추가해서 원래의 기호대로 표현한다는 이야기요. 축약된 기호를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x-3 이런 기호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제발 프리즈 없어요. 마이너스로 3으로 가는 극한은 존재하지 않아요. x가 마이너스 3으로 간다? 그럼 무슨 말이야 그게. 그럼 수학에서는 세분해야지. 마이너스 3으로 가는 방법은 겁내 많아. 그런데 좌표 평면에서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큰 쪽과 작은 쪽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x가 큰 쪽에서 다가갑니다. 그러면 x 더하기 3은 뭐가 될까요? 그렇지. 양수 이렇게 되겠네. 정리하면 x 더하기 3은 양수가 되고요.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 약분하면 뭐가 나와요?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뭐가 어떻게 될 때? 그렇지. x 플러스 3이 뭐가 되는 거야? 양수일 때 범위 x가 뭐야? 그렇지. 마이너스 3보다 클 때. 정리됐습니까? 마찬가지 방법으로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에 다가요. 그러면 x 더하기 3은 얘가 3보다 마이너스 3보다 작아. 아이고,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얘는 뭐가 되겠니? 음수. 따라서 마이너스 x 더하기 3 이렇게 될 것이고요. 분자는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3 약분되겠네. 정리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어떻게 될 때? 그렇지. 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것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는가.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지.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그림을 갖다 그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림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돼 있고, x가 있고, y가 있어요. 마이너스 3이 띵띵띵띵띵띵띵띵 여기 있겠지. 그러면 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기울기가 그림 잘못 그렸어요? 에이, 뭐, 여기다가 얼마?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그림, 자,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 자,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거, 여기 3이 여기 어디까지 있겠지.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겠지. 그림이 이렇게 되겠네요. 됐니? 0일 때는 방과 뻥 뚫려져 있고. 자, 그래프를, 그래서, 설명해 준다는 게, 자, 요 표는 나중에 바꾸도록 할게요. 예? 표 바꿈.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3으로 간다고 극한값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렇게 가는 거지. 요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극한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6 플러스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되겠지. 요렇게 되겠네요. 요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뭐야? 6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 두 개의 값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네. 그렇다면 극한값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그렇지.
좌극한이 있고요. 우극한이 있다고 해서 극한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 그 극한이 존재한다는 소리는 모든 방향에 대해서 유일하게 값이 있을 때 극한이 존재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뭐야? 두 개의 극한값이 다르잖아요. 따라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네요. 좌극한은 존재할까요? 우극한은 존재할까요? 존재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존재해요. 자, 뭐 길라잡이 있네.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의 경우 범위를 나눠 절대값 기호수를 우선적으로 제거해야 됩니다. 자, 이거 못하는 친구들 많은데요. 연습 많이 해야지 조금은 수월하게 익힐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서 상위에 해당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수학을 못한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수학 공부 자, 꼰대였어요. 헛소리였습니다. 그냥 열심히 듣고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해볼만 하다 라고 느껴지는 시기가 오면 꼭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예제가 있는 예제 1, 예제 2, 예제 3, 예제 4가 뒷부분에 있는데요. 앞의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예제 1, 예제 2, 예제 3, 예제 4를 갖다가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을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운 용어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참고로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에 있거나 학원에 있는 분들은 극한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요 이렇게 길게 하지 않아요. 뭐 극한이 그거지 뭐 대충 계산해도 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게 내 생각입니다. 함수 fx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함수 값이라고 하는 게 있고 어떠한 극한 값이라고 하는 게 함수의 극한 값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fx가 fa라고 하는 게 있어요. fa 이건 뭐야? 그렇지, x는 a에서의 함수 값을 의미합니다. 그럼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x라고 하는 것이 a로 이렇게 다가가는 거야. 이렇게 다가갈 때 그것의 함수는 도대체 어떻게 변하느냐 라고 하는 거지.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다가가는 과정이 총 몇 가지가 있냐면 A, 요 따위로 다가가는 거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이제는 없어요. A로 다가가는 경우에는요, 큰 쪽에서 다가가는 경우하고 작은 쪽에서 다가가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극한에 대해서는요, L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R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좌극한, 우극한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는요,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겠지. 좌극한 값이 존재하고 우극한 값이 존재합니다. 극한이 존재하냐고 물었을 때는요, 이 모든 다가감에 대하여 이 두 개의 값이 일치해서 한 개의 값을 갖다가 빡 가질 때 우리는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야. 자, 문제가 생기는 게 있는데 그 문제가 생기는 게 무엇이냐면 이런 거야. 다가가지 않고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플러스 무한대로 다가가고 플러스 무한대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도 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요, 좌극한 우극한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좌극한 우극한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소리는 이거에 대해서 한 개의 값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 관련해가지고요, 좌우극한은 또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플러스 무한대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야. 어떠한 것에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소리는 좌우극한을 살펴보고 두 개의 극한값이 한 개의 값으로 일치할 때 우리는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고요. 일치하지 않거나 두 개의 값이 일치하지 않거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두 가지 맥락을 동시에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만이 극한값이 존재할 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을 때도 중요하니까 두 가지 맥락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기를 예제 문제를 풀어보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게시판에 남겨주면 궁금한 시간을 확인해보고 시간 있을 때 반드시 답변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굉장히 지루하고 멋대가리였고 재미없었는데요. 극한에 대한 설명은 원래 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관심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문제 푸는 것 또한
그렇게 내용을 모르면 정말로 재미가 없습니다. 극히 일부의 아이들만 수학을 갖다가 좋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열심히 하는 친구들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또 볼 수 있을까요? 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이 닿는 데까지 이 수업은 계속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